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정 사람과 만난 후면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흡수형 인간관계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27% 이상 증가시켜 신체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특히 SNS 메시지 확인 후 두통이나 무기력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2023년 서울대 연구팀은 디지털 소통 스트레스가 기존 대면 관계보다 3배 빠르게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시간의 80% 이상을 상대방이 독차지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의하면 일방적 대화는 청자의 뇌에서 불안 관련 부위인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실제로 10분 이상 지속되는 원방향 대화 후에는 집중력이 40%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진심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청자가 필요한 것이지 대화 상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불만과 부정적 이야기만을 털어놓는 사람은 당신의 정서적 안정을 해칩니다. 뉴욕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1시간 동안 부정적 대화에 노출될 경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15% 감소합니다. 특히 문제 해결 의지 없이 반복되는 불평은 2차 감정 피로를 유발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 배출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 너만 믿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을 사용하는 사람은 심리적 조종을 시도합니다. 임상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른바 가스라이팅 기법은 피해자의 결정 능력을 34% 저하시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침묵이나 조건부 사랑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마비시켜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사람에게서 변명을 들으려 하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손익계산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계산적 인간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62% 급락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오늘은 내가 쏜다며 고가의 선물을 한 후 이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소한 도움에도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호혜성의 원칙을 왜곡하여 이용당하는 측의 심리적 부담을 교묘히 악용합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의 성과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존감을 체계적으로 저하시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경험한 사람들은 6개월 내 불안장애 발생률이 3배 높았습니다. 특히 은근한 비교 본더에게 봐 조롱의 포장, 장난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뇌의 고통 중추를 자극합니다. 이는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신경 반응을 일으켜 실제로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심리적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클리닉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결정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8주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41% 감소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3초 법칙, 답변 전 3초 숙고과 반응 보류권, 생각해 볼게라는 권리 주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 설정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기본 권리라는 점입니다. 타인의 반응보다 자신의 안녕을 우선시할 때 진정한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평균 5.2주 만에 정서적 안정을 회복합니다. UCLA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인간관계로의 전환은 뇌의 해나 부피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18%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경계 설정을 마친 이들은 창의성이 33% 증가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날카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해줄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여 정신적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